빅데이터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보통은 온라인 투표 등을 할 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독려하곤 하죠. 온라인 투표를 열어봤는데 참여 숫자가 너무 적으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조선일보는 TV조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의 최종 우승자 발표가 기록적인 실시간 국민투표 참여로 한 주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밤 10시 생방송으로 시작된 미스터트롯 결승전에는 김호중, 김희재, 영탁, 이찬원, 임영웅, 장민호, 정동원 등 7명이 진출했습니다. 최후의 7위는 작곡가 미션과 인생곡 미션 등 2개 라운드를 소화하며 결과 발표를 기다렸지만 우승자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실시간 국민투표에 참여한 전체 문자 투표가 773만 1781콜을 기록하면서 집계에만 최소 몇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죠. 진행자 김성주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계를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표도 빠뜨리지 않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승전 평가 방식으로는 마스터 점수가 2000점, 대국민 투표 800점, 실시간 국민 투표가 1200점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마스터 점수에서는 1917점을 받은 이찬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이 1890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영탁, 공동 4위는 김희재 정동원, 6위는 김호중, 7위는 장민호였습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 최종 우승자는 다음 주인 오는 19일 밤 10시 미스터트롯 특집 미스터트롯의 맛 토크 콘서트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국민들이 나서 모금을 하는 등의 힘을 모으는 활동을 하곤 하죠. 역사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은 국난 때 잘 뭉치는 국민들 덕에 유지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아일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상에서 2020년판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2일 인스타그램에서 인명여고 코로나 기부 릴레이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인천 인명여고 학생들이 노트나 포스트잇, 스케치북에 또박또박 눌러 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사진 200여 장이 뜹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교복 대신 사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기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는 기부 인증 사진들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인명여고 학생들이 이달 5일부터 자발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기부 캠페인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우울해하고 있는 요즘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어른 할 것 없이 정성의 송필이 모아지고 있는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했던 기억을 소환하는 2020년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겠네요. 20여 년 전에는 금부치를 들고 직접 줄을 섰지만 이번엔 해시태그 하나로 수많은 게시물들이 연결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명여고 코로나 기부 릴레이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용돈을 기부하고 응원 메시지를 찍어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그 횟수만큼 교사들이 100원씩 모아 추가로 기부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앞서 숙명여대 학생들도 숙명여대 코로나19 기부 해시태그 아래 모금 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응원 메시지와 금액 달성 현황 등을 해시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했는데 이달 5일까지 총 7,838만 원이 모여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습니다. 또 다른 해시태그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문 앞에 선물과 메시지를 놔두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IT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한 소액 기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이모티콘 작가 16명과 합작해 이달 2일 내놓은 기부티콘은 12일 현재까지 총 22만 개가 팔려 2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힘내, 마스크 챙기세요 등 응원 메시지와 함께 캐릭터들이 들어간 이 이모티콘은 판매 금액 1,000원 전액이 기부된다고 합니다. 민심이 흉흉할 때는 꼭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이 가짜 뉴스의 부정적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가짜 뉴스들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MBC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 당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와의 싸움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유포자를 잡아서 조사해봤더니 이들이 퍼뜨린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은 걸 짜집기 한 말 그대로 소설이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문자 메시지와 SNS를 통해 청주시에 급속도로 퍼진 글에 따르면 당시 청주시엔 코로나19 환자가 없었는데도 대구 신천지 환자가 청주 시내 주요 병원들에 다녀가면서
일부 병원이 폐쇄됐다고 돼 있습니다. 또 청주 모 대기업 직원들이 격리 조치됐고 한 20대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두 가짜 뉴스였지만 청주의 모 병원이 공지한 글처럼 작성해 더 믿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추적 결과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회사원인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지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조합해 하나로 꾸며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폐쇄 문의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된 점을 들어 이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30대 부부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자기 가족 채팅방에 올렸는데 이 사진이 유포되면서 확진 환자들은 신상이 공개되는 2차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가장 흔히 활용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수치인데요. 국내 대형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내용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어난 적이 있죠. 뉴데일리는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즉 미래청변이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사기,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래청변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를 과다 표집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할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어 국민의 힘을 모으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청변은 여론조작자가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의뢰자를 기망해 여론조사 대금을 교부받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리얼미터가 표본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미래청변은 이번 고발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의 공개 자료와 그 과정의 문제 행위 등을 분석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조선족이 조직적으로 한국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조선족뿐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 등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인데요. 세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김격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 등을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이나 게이트는 지난달 27일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이후 촉발됐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 조직은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에 이틀 새 50만 명이 서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차이나 게이트를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한편 검색 포털 사이트에 차이나 게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 네티즌이 중국발 여론조작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김격쿨 트위터에 댓글을 달아 중화권 반중 사이트로 강제 연결하는 URL을 링크시키자 여기에 나는 개인이요라는 댓글이 다수 달리면서 의혹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개인이요라는 멘트는 중국인들이 방공 사이트에 접속했을 경우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데 실수로 접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죠.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김격쿨과 성명불상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음 카카오 및 트위터 코리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해달라며 과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인터뷰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김격쿨이 여기 매크로가 돌아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문 대통령 의원청원에 중국 IP가 0.1%라는 청와대 해명은 수긍할 수 없다며 중국이 국내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거나 가상 IP로 접속국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접속국가 비율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